앉아서 하는 대학 탐방. 오늘은 안암골 호랑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민족 고대 학생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이 오늘 출연하셨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유일한 유튜브 미디어 중앙 동아리 쿠리에이터 소속으로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유일한 네,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지만은 유튜브 위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동아리인데 이제 여기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 여기 못 나오시는데. 전문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유일한 유튜브 동아리. 네. 저희 그 에듀소스 시작 이래 최초로 방청객분들까지 동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그 크리에이터 그 요원분들이죠? 네. 요원분들. 반갑습니다. 예,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요원 괜찮잖아요. 네. 주요한 인원이니까. 기수로는 우리 홍우택 학생이 제일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5기 네. 최고 선배시군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네. 6기 그리고 8기. 막내. 네. 막내 기수군요, 8기가. 네. 제가 아까 말 실수를 했는데 네. 4년이 아니라 2년 됐더라고요. 큰 실수를 했는데. 선생님 그 전통 있는 동아리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신생 네. 댓글 올라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풋풋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네. 대학생분들이 참여하시면 이런 재미가 있죠. 그런데 2년 정도면은 딱 코로나 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들어와서 그래도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좀 재밌게 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코로나 때 동아리는 좀 재미가 없었고요. 왜냐면 뭐 회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다 집 가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회식도 하고 MT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돈독해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야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군요. 네. 또 이제 다녀보니까 고대는 어떤가요? 저는 아무래도 신입생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21학번이고 코로나 학번 시대 때 21학번이고 22학번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보다 더 잘 노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나요? 질투도 나고 선배로서 뭐 알려줘야 되는데 뭐 알려주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인터넷에 막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네, 막 네.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선배 뭐 MT는 뭐예요? 나도 안 가봤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못 가봤겠어요. 올해 처음 갔어요. 올 초에 처음으로. 네. 어디로 가요? 고대는? 대성리. 대성리 아직도 가는구나. 대성리. 거기 거기- 어딘가요? 대성리 춘천 가는 길에. 대성리. 야, 그걸 아직도 가네요. 한 40년째 지금 MT 단골 지역으로. 강촌, 대성리. 사전에 미리 전화를 좀 드려서 고대 장점을 뽑아달라고 제작진이 부탁을 드렸는데 학교 커리큘럼 혹은 뭐 교수님 이런 학사 관련이 아니라 이걸 뽑았어요. 끈끈함. 네, 끈끈함. 네.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이 끈끈함이 느껴진 겁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은데 되게 끈적끈적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끈끈함이 끈적끈적한. 끈끈함이 넘어서 이제 끈적끈적함. 좋은 거 맞지? 네, 좋은 거 맞고요. 어떤 의미예요? 끈적끈적함.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도 이제 졸업 거의 앞둔 선배님께서 저한테 막 소고기 막 18만 원어치 사주시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진로는 뭐냐 이러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이거 되게 끈적끈적하다. 진짜네요. 선후배 네. 또 동료 사이의 네. 끈끈함. 야, 이게 호의는 돼지고기 가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고기를 사주면서 진로 상담도 해주시는 선배님. 동아리 선배들이 후배에게도 잘 해줍니까? 저는 돼지고기까지밖에 없는데 전혀 안 끈끈한데? 좀 더 끈적끈적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걸로. 다른 분들도 뭐 끈끈함을 느낀 사례가 있나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막 심해서 아무도 안 만나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학교는 선배
얼굴도 이제 못 보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2년제 친구들은 진짜 학교도 안 나가보고 졸업을 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와중에도 선배님들한테 먼저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와서 아 뭐 한국사학과 20학번 후배세요? 그러면 밥 한 번 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사이인데 밥 사주시는 약속을 잡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은가 처음엔 그랬는데 저도 나중에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저도 사주게 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끈끈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는 네. 거군요. 네네네. 하여튼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참 고대의 그 어떤 의리와 이 끈끈함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지속이 되고 있군요. 네. 고대에는 뻔선 뻔후가 있다. 이게 뭡니까? 뻔선 뻔후. 학번이 있는데 음. 그 맨 뒷자리가 뭐 01이면은 20학번에도 01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21학번에도 01로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01로 끝나는 사람들끼리 이제 뻔선뻔후라고 약간 더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해야 되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로 끝나는? 그러니까 01, 예를 01, 들면? 네네네. 저희는 그 동번제도라고 했었거든요. 그 학번 급자리가 같은 동번제도. 사람들끼리 그걸 뻔선뻔후라고 하는군요. 그럼 따로 모임을 갔나요? 그럼 네. 그분들끼리? 네네네. 무엇을 끝나요? 저요? 저 56번으로 끝나요. 그 56 모임이 있어요? 네, 있죠. 왜 이렇게 좋아해요? 거기 또 18만 원 또 냈어야 되나? 그 뻔선인가요? 내야 되나? 정말 재밌네요. 그러면 졸업한 선배들과 실제 뭐 인연을 계속 맺어간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뭐 동아리 같은 거를 가도 이제 선배들이랑 밥을 먹으면은 선배들이 진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뭐 진로나 뭐 앞으로 커리어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너 도움이 될 거다. 그냥 그런 식사 자리를 가질 때마다 되게 그런 조언이나 충고나 이런 걸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졸업한 선배님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잔소리처럼 느껴지진 않고 그냥 진짜로 되게 좋나요? 그 밥 사주시니까. 주로 밥 때문에 학교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고기와 밥. 근데 상당히 중요하죠. 네. 사실 그 대학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를 넓히고 깊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희 학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우회라고 이제 좀 졸업하신 연배 있으신 분 선배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뭐 식당 하나 빌려서 같이 먹고 뭐 얘기 말씀 나누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 축제 했잖아요. 축제 때는 막 오셔가지고 그 애기야 가가지고 치킨 몇 개 튀겨와라 한 다음에 30만 원 주고 가시고. 고대 정말 잘 왔다 싶은 순간을 뽑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세 분이 똑같이 축제를 꼽았어요. 네. 방금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 분 모두 지금 참여를 해보셨죠? 이번 축제. 네. 어땠어요? 비교가 확실히 되는 게 2년 동안은 진짜 비대면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만도 못한 그런 학교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5일간의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되게 쉽게 볼 수 없는 연예인 분들도 오셔서 공연을 하니까 와 이게 네 대박이었어요. 이것이 대학 생활이구나. 공부는 하죠. 아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재범 씨도 그죠? 박재범. 맞아요. 허니제이 오시고. 네. 그리고요. 축제 때는 물론 이제 재밌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 11시가 넘어서 거의 12시가 다 돼서 축제가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집에 갈 만도 한데 안암의 길거리가 꽉 사람들로 차가지고 술집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는 이제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막 거의 뭐 행렬처럼 이렇게 지나가니까 와
무섭다 싶다가 아 그래도 이게 역시 축제지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우석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딱 입장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는 공과대학이라서 따로 입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응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거의 종교 수준인 것처럼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진짜 아 난 저렇게 놀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흔들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근데 그동안 동화됐구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코로나 상황에선 전혀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되죠? 눈치껏 이제 이제 또 해보신 분들도 이제 와서 즐기시다 보니까 더 선배분들. 네. 그것도 어, 있고 그 축제 전에 응원 OT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OT 같은 게 있어요. 응원 OT를 따로 해요? 네. 와, 대박. 그러니까 고대하고 연대가 진짜 응원을 중시하는 학교거든요. 맞아요. 네. 연대도 중시하나? 연대는 안 되지. 예, 제가 좀 실언을 했네요. 아닙니다. 네. 연대 좋은 제가 학교죠. 또 고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 네. 맞아.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응원의 자부심을 아이, 느끼시는데 난리 지금 나죠. 응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민족의 아래 한번? 네, 보여드릴 수 있는데 편집 딸것 같은데. 아니, 우리 같이 오신 분들도 함께 하니까 오케이, 같이? 같이 일어나서 해야 돼요? 굉장히 꺼리는 것 아니 같아요. 앉아서 앉아서 할수 부르기만 있죠. 해도 되잖아. 응원가 그래서 뭐 이렇게 오. 그 해봅시다. 하이라이트만 할까? 자지축을 지축을 박자고 어. 하나 둘셋 넷. 자지축을 박차고 자보여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내리라 민족 고대. 이런 부끄러워. 응원가가 있구나. 일부러 나가도 괜찮으시겠어? 선배님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안무는 원래 없는데 이런 군가 같아졌는데 이 고대의 자긍심을 고뽕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축제 외에도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나요? 흔히 연세대랑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저도 사실 고려대 입학하기 전에는 아니 뭐 저딴 걸로 싸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입학해가지고 누가 뭐 연고전이라고 한다던가 그러면은 괜히 뭔가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에는 이상하게 연고전이 조금 더 익숙하다고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래? 그러니까 사실 기역 미음으로 따져도 고연전이 맞는데, 그렇죠. 그죠? 기역의 맞죠. 이응이니까 왜 그렇게 그랬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희가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약간 고뽕이죠. 네. 또 다른 건 언제 느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나 이제 응원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면 갑자기 아까 그 불렀던 민족의 아리아라는 걸 틀어주는 술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들 일어나가지고 머리 흔들고 약속한 게 아니라 갑자기 네, 음악만 그냥, 나오면 고대 아닌 사람들 되게 어리둥절하겠어요. 이게 뭘까? 그때 고대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눈치껏 네, 눈치 같이 같이 흔들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짝 그렇구나. 이번에는요 외부에서 보는 고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고대에 대한 편견 3가지. 요거 부수기입니다. 요걸 부수기 위한 시간.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첫째, 막걸리를 좋아한다. 피트, 사발식, 필수템. 아까도 사발식 얘기하셨잖아요. 편견이 아닌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편견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부셔요? 보존을 잘 인정? 하겠습니다. 아무도 인정. 인정? 그 실제로 그 뭐지 뭐 특정 기간에 그 막걸리 차가 들어와가지고 오, 진짜? 학교 안 해요? 예, 그 고연전인가 그때 막걸리 차가 막 들어와서 그 해 그 회사의 막걸리 매출의 뭐 몇 퍼센트를 고려대에서 쓴다고 그러던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믿을 수 있는 소스? 교수님 그랬어. 그럼 옛날에는 그 매출에. 이게 실제로 기간을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교수님도 오셨대요.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너 몰랐어? 나 선배한테 들었어.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약간 귀찮은 듯이 아 빨리 하자 빨리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실제로 교수님도 하고 가신다고. 오. 어느 정도 크기의 사발에다가 저는 들은 얘기라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해본 사람 막걸리 3병 정도가 들어가 있는 오. 그걸 한 번에? 예. 누가 한 명이 마시나요? 3병 정도를 한꺼번에 부어서 먹고 데워내는 아. 네.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또 우리 저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도 좀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게 예전 얘기고, 네. 그리고 또 관련 사고들도 좀 있었잖아요. 신입생 환영식이나 이런 데서. 요즘은 거의 뭐 합리적인 네. 수준으로 바뀌어 있겠죠. 요즘 요구르트를 대신 마시기도 한다고. 너무 낮아진 거 아니야? 진짜로. 요구르트 3병 이렇게 해서 저희 건 그랬습니다. 숨 안 쉬고 먹기. 아니, 근데 네. 실제로 그러면 저 고대 주변의 그 주점에서 맥주를 먹는 고대 학생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자기 네. 취향이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상한 학교는 아니고요. 네. 술은 이제 좋아하는 걸로. 그러면 편견 부수는 거네. 막걸리만 먹는 학교는 아니네.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막걸리를 좋아할 뿐이지. 네. 그죠? 그냥 술을 좋아하는 학교. 술을 좋아. 소주도 먹어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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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흥이 많겠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편견은 무엇일까요? 이거 들어봤어요. 비교적 촌스럽다. 이것도 글쎄요. 저희 보시면 너 때문에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고등학생들 사이에 이미지가 왜 연대 오빠 하면은 좀 되게 세련되고 막 이런 오빠 막 부잣집 느낌의 오빠 느낌이고 막 고대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오빠 막 이런 느낌이라고 가끔씩 우리끼리 아이들이 얘기하곤 했는데 자, 실제로 이 어떤가요? 편견 부숴봅시다.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맞대. 근데 저희 이제 딱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촌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세 분 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모두가 전혀. 네. 왜 이런 얘기 왜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미의 이미지랑 좀 결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막 파전 깔아놓고 술 먹고 그러니까 아유 쟤는 뭐 무식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다 세련된 친구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좀 앞서가는 느낌의 학생들,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서가는요? 네, 트렌드 세터. 미래지향적이고, 예, 그 얼리 어답터적인 느낌의 학생들. 일일이 설명을 해야 아니?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나? 그런 학생들 없어요. 이러려고. 차준환 고대잖아. 맞다. 맞아. 그 피겨 선수이신 차준환 선수가 고려대. 앞서가셨죠 이제 빠르게. 피겨구나. 피겨는 빨리 가는 게 아니구나. 차준환 선수 아주 세련된. 네. 끝. 김연아 씨. 김연아님. 그럼 세 번째 편견은 무엇일까요? 연대생과 사이가 안 좋다. 이거는 약간 그래 보이는데 아까도 네. 예, 연고냐 고연이냐에 되게 좀 예민하신 걸 보면 예. 사실은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막 사이 안 좋은 척 하면서 이제 막 같이 놀고 같이 챙겨주고 하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연대생들이 약간 꿀리니까 이런 거를 은연중에 퍼뜨리고 다니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했어. 사이가 안 좋네. 아니 저희는 진짜 아무렇지 않은데 네. 그냥 계속 와서 건드니까. 많이 안 좋은데요? 네거티브로 하는 거지. 맞아.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술집에서 이제 연대생 테이블이 껴있다 싶으면 같이 놀기도 하고 되게 사이 좋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고대 축제 장면을 TV로 봤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럼 보통 이제 친한 사이의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좀 오거든요. 구경하러. 거의 없던데요? 근데 연세대 학교 학생들이 네. 고대 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구나. 뭐 약간 들키면은 이제 파란색을 볼 때마다
막 파란색 보고 연세 바보 이러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끼리 그러면 사이가 안 좋네요. 아닙니다. 이제 또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그럼 연대 축제 고대 학생들도 갑니까? 원래 가지 갔어야 않을까? 되는데 이번에 연대가 축제를 못 했더라고요. 그 아. 2학기 때 한다는데 네. 가야죠. 그때는 그럼 무슨 색 셔츠 입고 가요? 아유 파란색으로 한 번 또 맞춰줘야죠. 너 파란색 갈 거야? 당연하지. 어. 무조건 빨간색. 빨간 우석 학생 빨간 거? 네, 무조건 빨간색. 빨간색 안 짰네, 그래도. 고공이 매우 높은 친구 같아요. 네. 우리 동호 학생은 난 안 갈 건데. 안 좋네. 사이 안 좋아요. 아우. 야, 재밌네. 요 얘기 진짜 예전부터 항상 우리가 고대하면 떠올리는 이야기였는데. 네. 그럼 우리 현역 고대생분들이 말하는 입시 공부법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합격을 만든 나만의 공부법, 먼저 우석 씨. 나만의 공부 루틴 만들기. 학원은 거들 뿐. 이제 전문가 느낌 나요. 네. 잘 지었다. 아주 이렇게 할 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꼽자면 이제 실전과 비슷하게 하는 거랑 그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 그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기에 적어놓은 공부 루틴 만들기는 항상 학교에 일찍 가서 저는 수능을 봤으니까 수능 시간표대로 그대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뭐 그거 챙기느라 점심도 걸을 때도 많았고 도시락 싸가서 먹을 때도 많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간 딱 정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다 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대충 그 시험이 끝날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오답 정리하고 또 그날 모의고사를 보면서 느꼈던 부족했던 부분 같은 거를 이제 채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수능 앞두고 몇 차례 정도 그렇게 그냥 하루에 하나씩은 꼭 봤으니까 하루에 하나씩이요? 네, 거의 몇백 개 보지 않았을까. 와.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능 시험 때 가장 이제 안 떨려가지고 진짜 떨리진 않아. 매일 하던 거니까. 네, 그 고3 때? 네 고3 때 마음가짐도 그냥 딱 오늘 수능 날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봤어요 시험. 그 수능을 얼마 앞두고 그 루틴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냥 1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요? 네. 그럼 학교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세대라서 예? 학교를 안 갔을 때도 있었고 코로나 때니까 어머. 학교를 가도 이제 솔직히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자체가 이제 정시를 지향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자기 본인 수업을 안 들어도 약간 용인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였기도 했고 꽤 긴 시간을. 네. 와, 어마어마한데요? 네, 진짜. 전 소름 돋았어요, 지금 완전.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한 두세 달을 계속 그 수능과 똑같은 환경으로 시간까지 맞춰가면서. 그러니 떨릴 리가 없겠네. 이야. 네. 와, 가능하면 저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방법입니다. 네. 학원은 거들 뿐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약간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같은 게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자료 같은 것만 받아가지고 그냥 본인 집에서 약간 그러니까 독학 재수하는 느낌처럼 독서실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 학원비를 어머니한테 받아서 그건 횡령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면서요. 학원은 뒤늦게 다닌 거 고백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자른 거예요? 자료만 받고 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료만 받고 안 갔다는 학원비 얘기죠. 내고? 네 그쵸. 아. 자료에 해당하는 학원비만 내고 어머니가 보셔도 되냐? 당연하지. 자료에 해당되는 학원비만 네네네.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거의 모아놓은 집합체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우리 양우석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양석 선생님. 교육 전문가.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수능은 1교시가 국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잘 봐야지 약간 기세를 잡고 타고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되게 국어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국어를 저는 수능 때 가서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남았었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국어를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뭐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뭐 실수로 틀리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줄여 나갔냐면 저는 이게 EBS 연계라고 해가지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뭐 이런 곳에서 지문들이 연계돼서 나와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이라고 하죠. 그 문학 작품 전문을 그냥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다 외웠어요. 그게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면 그 특정한 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 부분을 보고 딱 아 이건 이 부분이라서 이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혹은 이 주인공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다 이제 읽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수준으로 전문을 다 미리 읽어두고 또 외워두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 시험장 가서는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전날 읽었던 그 전문에 이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지 않고 아 이거 이 부분이네,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런 행동을 했겠네라는 걸 다 알고 나서 그냥 문제만 보고 문제만 푸는 수준으로 하니까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단축됐던 것 같아요. 와. 그거를 끝냈는데 시간이 30분이나 남았어요. 네. 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선배들도 지금 깜짝 놀라는데. 나는 모자랐는데 진짜. 원래 같았으면 저도 되게 시간이 모자란 그런 타입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수능 시험장 와서는 그게 약간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문들을 이렇게 외우는, 전문을 외운다는 게 가능해요? 여러 사실- 개일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많고 네. 또 되게 어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되게 긴 지문들도 많은데 그냥 어쨌든 흐름이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암기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 선생님 머리가 좋으신 분. 네. 실례지만 IQ를 몇 점 해야 또 공대시니까 수학은 어떻게 했나요? 킬러 문제라고 하죠. 21번, 30번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푸는 그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진짜 어려우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제 좀 수능 때까지 얼마 여유가 남지 않았는데 도저히 손도 못 대겠다 싶으면 아예 그냥 깔끔히 포기하고 다른 거에 집중해서 그 수학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수능은 그 국수, 영, 사탐이든 과탐이든 다 골고루 잘 봐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뭐 크게 2개 틀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괜찮지? 큰 문제가 쓰면 좋겠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학교가 바뀌진 않지. 어. 과가 바뀌지.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수학에서 2개 틀린다고 해도 다른 거에서 되게 메꾸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킬러 문제들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킬러 문제들은 그냥 포기하는 것도 어쩌면 전략 중에 하나. 네네. 그래서 근데 저 이야기 되게 중요해요. 네. 저도 저 공인중개사 시험 때 킬러 문제를 어떻게든 풀겠다고 하다가 시간 조절에 실패.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아닌 거는 빨리 제껴놓고 다 돈 다음에 다시 살펴봐도 네네. 늦지 않잖아요. 그때 가면 오히려 더 보일 때도 있고. 맞아. 그럴 때도 있고. 네. 더 억울한 건 뭐냐면 그 킬러 문제에 잡혀 있다가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마저 찍게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상당히 중요한 일. 맞아요. 그럼 우리 우택 씨는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저는 문제 양보다 실수 차단이 먼저. 저는 되게 하위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오. 원래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정시 공부를 저도 하게 됐는데 하위권에서 사실 상위권으로 올라오는데 개념 공부를 뭐 인터넷 강의든 학원이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최상위권 아니면 뭐 상위권으로 도약하는데 뭐 2등급에서 1등급이 된다 이런 데는 실수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수를 전 했으니까 반수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남들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 양을 신경 쓰기보다는 문제 양을 이제 고3 때 많이 했으니까 이때는 저는 고3 때 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 했던 거 문제를 쭉
모아놓고 틀린 문제만 제가 다시 계속 봤는데, 이거를 그냥 봤던 문제 푸는 것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풀었지? 뭐 이 문장은 어떤 개념에서 나온 문장이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 생각해서 이 개념을 혼동해서 이걸 이래서 틀렸구나. 다음부터 이걸 틀리면 안 되겠다. 포스트잇에 그 실수를 써놓고 포스트잇을 쭉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한 문제만 계속 풀다가 뭐 머릿속으로도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또 이렇게 실수를 할 것 같으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이미지 트레이닝도 계속 하고,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기보다는 실수했던 문제를 계속 보면서 실수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특히 그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 네네. 과목별 공부법도 좀 여쭤봅니다. 국어는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거의 한 7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몇 년 정도요? 저는 13년부터 19년까지 기출을 6월, 9월 수능 평가원만 이제 모아서 계속 봤거든요.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 단어의 뜻을 문제가 나오겠구나, 아니면은 이 개념을 적용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게 될 때까지 기출 문제만 계속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와. 13부터 19면은 거의 7년, 7년, 7개년. 7년치를 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 거네. 네네. 그래서 옛날에 물어보면은 뭐 이거 몇 년도 몇 월 평가원 문제야라고 나왔는데 와. 지금은 안 나오고 아쉽게도 까먹어가지고. 와. 자, 이번에는 우리 강동호 학생의 공부법입니다. 공부는 질보다 양, 평소에 조금씩. 오, 질보다 양. 오. 뭐 질적으로 뭐가 효과를 보려고 해도 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이 아웃풋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일단 그 아웃풋을 내고 싶으면은 양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늘리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주로 썼던 방법은, 이 친구들은 주로 정시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수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과목을 10회독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그 해당 시험 범위를 10번 이상 보고 문제 풀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시간이 되나요? 그래서 그 평소에 조금씩이라는 게 오.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와. 그래서 남들이 2, 3주 전에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쌓아놨으니까 그때부터 문제 풀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제가 이렇게 막 두뇌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 먼저 높은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한 공부는 그날 일단 1회도 끝내는 걸 목표로. 네, 왜냐하면 그 막 설거지도 그날 바로 먹고 해야 이제 덜 그거 하듯이 공부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하루 밀리면은 그렇죠. 까먹는 게 많아져서. 쌓이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설거지하려면 버겁고 네. 잘 닦이지도 않잖아요. 매일매일. 네. 아까 그 축제 즐기는 이야기 할 때와 사뭇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동호 씨는 과목별 공부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는 그 학교 내신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때 봤을 때 그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아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교과서나 개념서로 그 초석을 다진다고 하죠. 땅을 이렇게 초석을 딱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문제만 있는 문제집. 그런 것들을 쫙 한 번씩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심화 문제를 한번 싹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한 시험 1주 전에는 학교 기출문제를 훑으면서 지금 내 현 상황을 체크를 한 다음에 괜찮으면은 다른 과목으로 좀 더 치중을 하고, 학교 기출 풀었는데 많이 틀린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뭐 그 문제집이나 심화 문제에서 내가 틀렸었던 부분을 좀 다시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성적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저의 방식을 따라한다기보다 자기에 맞는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루틴을 개발해서 꾸준히만 해주면 얼마든지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고려대에 입학해서 보면은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를 받겠죠,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그 당시에 나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는 방법일까? 맞는 방법일까 해서 다른 걸로 해볼까 하지 말고 일단 그걸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아, 이게 맞는 방법이었다가 되지, 이게 맞는 방법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불안하더라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동호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공부를 실제로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저는 그 친구들끼리 하는 어플 같은 게 있는데 서로 이렇게 자랑하는 거, 비교하는 거. 네, 공부 시간 같은 거 선의의 비교하는 경쟁. 네. 열정 품은 타이머라고 그런 게- 열정 품은 열정 타이머요? 제목 잘 졌다. 그 앱 인기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창 20대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저는 제가 하루에 순공부량을 할 때 뭐 한 9시간, 10시간 하면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 결과가 나온 애들을 보면 한 14시간, 15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 보니까 이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순 공부 시간을 채우려면 정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와. 진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했어요. 와. 와. 가장 많이 했을 때 기준으로 그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되게 성적에 대한 열망도 크고 좀 그때 당시 성적이 조금은 낮아가지고 되게 위기감도 느꼈을 때라 아침에 8시에 도서관에 가서 한 며칠 가면은 이 사람이 끝까지 있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 갈 때 가자 이 생각으로 10시까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앉아만 있으면은 좀 몸이 찌뿌둥하니까 이제 집 가서 집 앞에서 이제 한 줄넘기를 한 막 1000개 정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씻고 좀 쉬고 이제 한 11시부터 또 2시까지 하고 잠을 자요. 그래야 잠이 잘 와요. 줄넘기를 해야. 중간에. 1000개를 해요? 네. 권투했어요? 수험생이 중간에 적당히 한 100개 하면 되지 않나? 어떻게 1000개를. 머리만 쓰다 보면은 잠을 이렇게 자는데 좀 덜 푹 자는 느낌이 들어서 몸까지 아예 완전 피로하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자자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거 참 독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참 일리 있는 이야기. 그죠? 네. 아주 건강한 수면을 계속 이끌어냈네요. 온전한 네. 수면을. 네. 야, 이거 대단합니다. 확실히 고대 학생들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네요. 네. 저도 예전 기억이 좀 나요. 제가 재수할 때 마지막 3개월.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 물론 수능하고 좀 다른데, 저는 아침 6시 반에 집 앞 독서실에 가서 재수생이니까 학원 안 다녔고, 저 혼자 딱 3개월을 아침 6시 반에 가서 밤 12시에 오는 걸 일요일 빼고 했던 기억. 와. 그러니까 이거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 임박해서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 역시 서울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6시 반에 갔어야 되는데. 혹시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지금도 유행할지 모르겠는데 그 수시 컨설팅이라고 막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여기 대학 어떤 전형으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뭐 그게 막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런 흐름에 편승하기는 싫어서 제가 그런 입시 정보들을 직접 다 발품을 찾아서 막 대학교 막 그 입학처에 막 전화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정보를 찾아서 그럼 나한테 맞는 최적의 전략이 뭘까를 혼자서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빴겠네. 네, 줄넘기 하고 공부, 집화도 하고 진짜. 입시 정보 다 찾아보고 발품을 팔았다고요 또? 네. 와, 몸이 10개라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구나. 아예 그렇다고. 대학 가서 그때 걸 보충하는구나. 아, 아, 진짜 부지런한 학생이네요. 네. 저는 이제 정시를 했다 보니까 수능으로 이제 대학에 갔다 보니까 입시 정보를 수능 끝나고 얻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진 않았고 공부만 쭉 하다 보니까 아 저도 줄넘기를 했어야 되는데 줄넘기를 못 해가지고 두 번째 수능 보기 3일 전에 네. 제가 치루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너무 아이고. 앉아 있어서 네. 어머. 그때 진짜 집에 가는데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걷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와. 거의 집 가서 울다시피 하니까 엄마가 야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다음날 갔더니 이거 이대로 앉아서 시험 못 본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3일 전이요? 네, 그래서 어머. 와 이거 뭐지? 나는 뭘까? 약간 이 생각을 하다가 수술을 다행히 이제 시험 하루 전에 퇴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와.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해서 이제 방석 깔고 진통제 맞고 그러고 시험을 봤습니다. 와.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아, 나는 시험 3일 전에 수술하고 그러고 잘 봤어 이런 추억으로 남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줄넘기를 열심히 하셔서 줄넘기. 활동적인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앉아만 있으면은 중요한 얘기인데. 줄넘기 해야 돼. 계속 그냥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 진짜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수능 못 치는 줄 알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전조가 있었을 텐데. 질이면은 이제 전조가 있는데 아, 루는 없는 네, 거예요? 루는 그냥 이게 좀 그런데 그 이제 그 고름이 터지면은 그때 빡 아픈 거라서 갑자기 확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전조가 없구나.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네요. 응? 그럼 우리 우석 학생은요? 저는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일단 일단 공부할 때 핸드폰을 없앴어요. 핸드폰을 없앴는데 안 뻔한 얘기인데. 네? 전혀 안 뻔한 얘기예요. 아, 쉽지 근데- 않은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시고 막 다 핸드폰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한창 이제 공신폰이라고 유행을 했어요. 그게 인터넷 같은 거 안 되고 그냥 진짜로 문자 전화만 되는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너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공신폰으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때는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공신폰을 막 뚫어서 인터넷을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친구의 핸드폰을 이제 안 쓰는 걸 빌려서 사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항상 찾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됐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고3 올라가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해서 제가 마음 먹고 핸드폰을 없앴을 때는 진짜 핸드폰 생각 안 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 이제 애들이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하니까 믿어주시고 이제 좀 그 본인이 결심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에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뭐 물론 잡생각 혹은 저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빨리 학습에 도움을 주는 데는 또 해가 되지 않나요? 그런 어플 뭐 예를 들어 사전 같은 어플은 그냥 공신폰에 미리 깔아서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브랜드를 말하지 마. 아 그래? 너희들끼리 뭐라는 거냐? 야, 같이 좀 얘기해. 근데 뭐라는 거야? 그 공신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사용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몰라. 아니, 유튜브는 될 거야? 그래? 이거는 상관없어. 유튜브는 예. 괜찮아. 어쨌든. 삼성전자 막 이런 거 해도 돼. 나이키, 아디다스 다 해. 그럼 나이키 뭐 아디다스 신었다? 그런 거 해도 돼. 괜찮아.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막 사전 같은 어플은 미리 그 대리점에서 다운을 받아서 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막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살릴 수 있군요. 그게. 그렇구나.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 고등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되게 고등학생 입시라고 하면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분기점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될까라는 되게 불안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은 끊임없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주위의 성공 사례들을 봐도
결국은 이제 꾸준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일단은 그런 불안함 같은 거는 제쳐두시고 꾸준히 연습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공부를 그냥 무작정 나는 이 대학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정말 공부가 안 돼요. 앞에 대학 자랑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제 PD가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PD를 하려면은 학교가 좋은 곳이면 또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냥 나는 고려대가 좋아, 나는 연세대가 좋아, 여기 가야겠어 이렇게 하는 자극은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금방 타버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전문가 한 분도 저 얘기를 했죠. 정확한 목표를 세우면 공부가 저절로 된다. 홍우택 미래 PD님 잘 부탁드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미리 영업, 이렇게. 영업 좀 해요. 네? 회장님 언제 어느 때 감독님으로 만날지 몰라요. 그렇군요. 미리 좀 잘 얘기해놔. 부탁드립니다. 봐봐. 네. 혹시 뭐 언제는 건 없었어요? 아닙니다. 어이 좋아하네. 네? 자 우리 마지막 강동호 학생. 앞서서 이유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찾았으면 진짜 열심히를 넘어서 진짜 처절한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다 뭐 내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 8시에 가서 10시에 갔다가 줄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도 공부를 했고 원서를 쓰는 시즌에는 제가 직접 다 발품을 찾아서 뭐 서울대, 고려대 뭐 다 전화해가지고 아 이런 전형이 있군요 라는 걸 다 듣고 난 후에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했듯이 저는 그 전화함에 있어서 한 점의 그런 막 창피함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친구들도 이유가 있다면은 거기서부터는 진짜 처절한 간절함을 갖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동아리라서 그런지 굉장히 녹화가 유쾌하고 재밌었는데요. 하지만 입시 핵심 정보까지 꽉 잡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에이터 학생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